자, 지금 당장 거울을 들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코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많은 운이 들어올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여러분들 얼굴에서 보인다면 곧 재물운이 펑펑 터진다는 그런 징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얼굴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이 관상과 관련한 고서인 마이상법을 보게 되면요. 얼굴에 좋은 것이 없으면 선한 마음이라도 가져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관상이 설령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도 심상, 마음의 상을 제대로 쓰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관상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게 될 내용들도 다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는 그 시작점으로 얼굴을 잘 살펴보시고 그 누가 봐도 빛이 나고 환한 그런 얼굴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라는 거에 대한 그 얼굴에 대한 그 관상에 대한 의미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얼굴에서 중심이 된다라고 했죠.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그리고 양볼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코가 너무 우뚝 솟아도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코가 너무 찍 눌려도 너무 나라는 사람,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주체적인 성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안의 모습도 그렇고 얼굴의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굴에 있어서 각 여러 가지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연예인들의 얼굴 중에서 일부분만 하나씩 뜯어가지고 모아놓으면은 아주 징그러운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가 잘생겼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거울을 봤을 때 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에 있는 다른 부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내 코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코의 세부적인 내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콧망울이라는 거, 보통 콧망울 잘 아시죠? 이렇게 콧망울이 두툼하다 하면은 아이고 저놈 참 잘 살겠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시고는 합니다. 뭐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뭐 관상학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콧망울 자체가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죠. 지금 보여지는 제 얼굴, 제 콧망울도 상당히 복스럽죠. 네, 복스러운 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콧망울이 두툼하게 살이 적당히 잘 둘러싸져 있으면은 그만큼 복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화로워야 됩니다. 콧망울이 적당히 두툼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두툼해 보이면은 오히려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욕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콧대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성형한다고 하면은 뭐 코를 세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 콧대 자체도 이 코 안에서도 바로 나 자신의 그러한 성격, 이 성향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실 때 이걸 보면은 참 강하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콧대 자체가 여기 이 부분이 아주 딱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쭉 고다 내려온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한 길에서 올곧게 뻗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라기보다는 아주 강직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휜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양 그대로 이 사람의 삶도 이런 살짝의 굴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여기 다 이렇게 굽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굽어 있는 건 당연히 다 굽어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정도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요렇게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움푹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움푹하게 되어 있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마 쪽이 툭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조금 옛날에 어떤 유인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미련한 상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정 얼굴을 가지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성격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고, 여튼간에 이렇게 콧대가 올곧게 잘 고다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강직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콧구멍인데 이 콧구멍이 널찍하게 돼 있으면은 드나드는 그 숨이 드나드는 통로가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넓고 풍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콧구멍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드나드는 그 마음 자체가 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또 구멍만 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게 아니고 다른 앞에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콧구멍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 있는 들창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도 그 드나드는 구멍 자체가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잘 빠져나가는 얼굴이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좀 인색하다 싶다면 한번 콧구멍을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콧구멍을 막 인위적으로 넓힐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달리 쓰다 보면은 얼굴도 함께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코의 색깔입니다. 이 코의 색깔이라고 하면은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요. 얼굴을 계속해서 들여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얼굴의 특정한 부분에서 뭔가 낯빛이 살짝 달라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에서 갑자기 어느 날 코 윗등에 뭔가 약간 까무름한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날에는 '아, 내가 오늘 일진이 좋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몸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외부에 드러나는 색깔을 통해서도 내 하루의 운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자체가 어떤 미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예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 왔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나름의 일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는요. 한 사람의 사진 딱 하나만 놓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실험을 해 봤는데,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치 성향 그리고 성적인 경향까지도 파악을 해볼 수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실제 성향과 맞는지에 대해서 대조를 해 봤더니 무려 70%나 적중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내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가 내 얼굴에 드러나는 외적인 부분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더 큰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늘 과학 그러면서 그런 서양의 과학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서양의 과학을 기준으로 미신이니 아니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 과학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렌즈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렌즈, 더 큰 안경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그 풍수라는 관점 그리고 전통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 삶에 밀접하고 현실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마부터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풍수지리에 있어서 음택풍수, 즉 묘자리를 정할 때 그 주변 지형을 보는 것을 혈장오학이라고 합니다. 혈장오학. 즉 얼굴에 빗대어서 그 묘자리의 입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우리 얼굴의 이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묘의 뒷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마가 반듯하고 잘생겨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운이 막 들어오려고 한다면요. 이 이마 가운데가 아니라 이마 양옆으로 해서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가 좁게 느껴진다라든지 약간 이마 자체가 뭔가 본질적으로 비대칭이다라든지 그리고 일정한 순간 이마의 결이 거칠거나 뭔가 모르게 탁한 색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 부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마에서 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지금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 인생이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만족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의 눈을 보게 되면은요, 눈 자체가 일단은 초점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뭔가 눈에서 빛이 난다 라는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오래도록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눈 자체에서 어떤 맑은 빛이 나게 되고요. 마치 안약을 집어넣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님의 그 눈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눈 자체를 받쳐주는 이 지붕이 잘 돼 있다. 눈썹이 잘 눈을 덮어주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아니고 흐리멍텅하고 저 사람이 자는 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보통 이렇게 비하하죠. 뭐 썩은 동태 눈알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맑지도 않고 흐릿한 눈빛에다가 초점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분명 이 사람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견눈질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견눈질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운에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 관상도 바꿔버릴 만큼 나쁜 습관 중에 하나니까요. 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 바로 보지를 못한다. 뭔가 삐뚤게 보고 좁게 바라본다 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눈에서 코로 내려왔습니다. 코. 가장 우리 얼굴의 중간에 해당되고 관상학에서도 이 코 자체를 나 자신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 자체가 당연히 잘생겨야겠죠. 기본적으로 콧대가 위에서부터 쭉 곱게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콧날의 형태만 봐도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일생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코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콧망울이 도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마에 빛뿐만 아니라 어떤 그날그날의 나쁜 기운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코에서도 빛깔이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코에서 나타나는 갑자기 흐릿한 그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하루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콧구멍 자체가 작아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콧구멍이 작다라고 하면은 나가는 것도 적겠지만 들어온 것도 적습니다. 즉 구멍 자체의 크기도 적당한 게 당연히 좋고 너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콧구멍이 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들창코일 때의 문제인 거죠. 그때는 이제 재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이 코의 모양 중에서 가장 관상학적으로 좋은 코의 모양을 현단비라고 합니다. 마치 쓸개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해야 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성형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잘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모양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콧망울도 잘 갖춰지게 되고 코도 반듯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의 빛깔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입입니다. 입. 그 중에서도 입꼬리, 특히 이 입꼬리가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그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지내오고 있고 스스로 노력을 한 사람들은 아주 굳게 다문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긍정하면은 그 굳게 담은 잎의 잎꼬리 끝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앞으로 웃을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징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잎꼬리가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웃으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즉,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웃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기운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좋은 쪽으로 바뀌고 삶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는 턱입니다. 마지막이 턱에 대한 부분인데 턱은 보통 말년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턱 자체가 두툼하게 아주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은 아, 저 사람 말년복이 있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턱에 막 살을 찌울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의미 없는 노력인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요즘 일부러 성형을 통해서 얼굴을 작게 만든다라든지 턱 자체를 깎아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예뻐지고 보기 좋을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타고난 그 운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턱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턱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잘생겨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굳이 애써서 아픈 노력은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얼굴을 볼 때 관상이라고 하죠. 이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2번째 책에서도 썼지만은 관상, 체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몸, 그리고 마음이 모두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몸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게 뭔가 서로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먼저 잡아 두시고요. 가장 먼저 이런 운을 부르는 얼굴, 운이 붙는 사람에게는 일단 밝은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방송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미소를 머금게 되지만은 반대로 그냥 미소를 머금고만 있어도 또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정만 그렇게 지어도 뇌에서는 기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환하게 웃는 것, 그것은 내가 운을 부르는 행위인 겁니다. 좋은 일이, 좋은 운이 들어와서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음을 통해서 좋은 운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운을 당기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특히 거울을 잘 안 보시는 남성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남녀 구분 상관없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아침에 딱 한 번이라도 한번 슥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뭔가 머쓱하고 웃기기도 할 게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 2번 하다 보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미소를 짓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요. 성인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미소를 짓는 횟수가 정말로 적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미소를 짓지 않고 지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뭐 미소 꼭 지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운을 부를 수 있고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도 같은 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슥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순간들을 채워가 보시면 분명 좋은 얼굴로도 바뀌게 되고 좋은 삶으로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있어서 또 좋은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맑은 피부인데요. 뭔가 평소보다 낯빛이 좋아지는 경우 그때 진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피부를 잘 관리한다 라는 의미가 또 앞에서 미소처럼 이렇게 운을 부르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얼굴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맑은 얼굴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돈의 그런 탁한 기운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딱 욕심을 가지고 돈에만 꽂혀 있다 보니 그 욕심과 집착 그리고 능력이 플러스가 돼서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맑게 그리고 격이 높은 부자로서는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그 낯빛이 다를 수 있으니 일률적으로 다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건강한 부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잘 써나가는 것도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낯빛이나 얼굴의 생기 등을 통해서도 대분화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또 그날의 일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니 항상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의미로서 얼굴의 낯빛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눈빛입니다. 이 눈빛은 정말로 속이지를 못하는데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캐치를 해내는 부분인 거죠. 항상 눈을 깔고 있다라든지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뭔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빛이 또렷또렷하고 눈에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분명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고요. 그러한 눈빛이 내 눈에서도 나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눈빛이 나도록 하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을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 눈이 이런 게 또렷또렷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눈빛이 맑을 수 있도록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들을 이어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안광이라고 하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상학에서도 안광이 빛나면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큰 부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눈이 반짝이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